거대한 태풍과 폭풍우 속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이죠. 오직 나침반 하나만이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 셧다운과 GPU 발표 연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장은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남들이 눈앞에 데이터가 사라졌다라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이라는 지도가 아니라 가치라는 나침반을 바라봅니다. 안개는 결국에 거치기 마련인 거고 그때 웃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겠죠. 지치고 힘든 장인인 만큼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전달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9월달 PCE 발표를 12월 5일로 연기를 하면서 3분기 GDP 속보치 발표까지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데이터의 안개 속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핵심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연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또 취소까지도 시키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의 최우선 준거로 삼는 게 9월달 개인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인데요. 이런 중요한 지표가 12월 5일로 공식적으로 연기된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이 직면한 불확실성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데이터 수집 불능과 행정 마비로 인해 가지고 일시 정치 상태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26년을 겨냥한 이 거대한 구조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를 필두로서 여러 가지 주요 기관들 측에서 이 거시 경제적 혼란을 오히려 세대적인 기회로 규정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유니스왑 여러 가지 4대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미국 정부의 데이터 공백 사태가 초래하게 돼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분석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 진행 중에 있는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 그리고 리플 XRP의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까지도 2020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적 이 촉매제들 심층적으로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이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가지고 현재 글로벌 제도권 금융과 탈중앙화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C 발표 지연 연기 자체가 지난 43일간의 셧다운과 데이터 수집 체계의 붕괴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2025년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시작되면서 11월 5일까지 이 35일을 넘기면서 2018년, 2019년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3일 동안 지속된 상황이고요. 이 기간 동안 미국 경제분석국이랑 노동통계국의 필수 인력들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면서 10월달, 11월달 예정되었었던 이런 주요 물가랑 고용 데이터의 수집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파장은 단순하게 발표 날짜가 밀리는 것 때문에 그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데이터의 질 자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 미국 셧다운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추적 조사하거나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 오차를 키우고 또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재무부 자문위원회조차도 11월 4일 서한을 통해서요. 데이터 수집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지표의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명한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 측에서는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의 발표를 12월 5일 오전 10시로 재조정한 상황입니다. 12월 9일에서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인데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불과 4일 앞두고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없는 길은 없다라고 경고를 남기면서 이 데이터 의존적인 결정을 강조해왔던 인물입니다. 12월달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가장 중요한 9월과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거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국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흐름이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마비랑 더불어서 데이터 공백 자체가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가 리스크랑 무관한 자산을 찾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와이즈의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GDP 성장률 하락과 거시경제적 스트레스가 이 비트코인 같은 비국가적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필수 해지 수단으로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이 16.3% 상승하면서 이 주식시장이 의외로 호조세를 보였지만요. 유동성 기대감에 기인한 것일 뿐이지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흐름이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신뢰성을 무기로서 이 행정 리스크가 고조된 시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피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측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배경 속에서 2026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초강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메토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측에서는 2025년 하반기의 조정장이 오히려 2026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에너지 응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진단을 했고, 기술 혁신, 규제 명확성, 그리고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같은 것들을 근거로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비트와이즈가 지목한 2026년 시장을 주도할 4대 핵심 자산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유니스왑입니다. 근데 이 각각 가치 저장 플랫폼 수익성과 결제 인프라,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서로 다른 섹터의 대장주로서 상호 보완적인 투자 가치를 지닌 자산들이고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가치 저장소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기서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기관 자금 유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부채 증가랑 화폐 가치 하락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상황이고,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12월까지 9만 6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6년에는 반감기 이후에 공급 충격 효과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2026년 전망에서 가장 기술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자산입니다. 이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후사카 업그레이드는요, 이더리움의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평가받는 중이고, 레이어2 데이터 처리를 위한 블록 용량의 획기적인 증대랑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한 수수료 수익 구조의 개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익을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시킬 잠재력을 가진 요소인데요. 가오는 12월 중에 3,98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레이어2 생태계의 확장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의 소각량 증가, 그리고 가치 상승분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리스크 해소랑 엔터프라이즈 금융의 결합 측면에서 봤을 때 2026년 가장 드라마틱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미국 SEC랑 소송이 종료됐죠.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상황이고, XRP가 스테이블코인 RLUSD와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금융의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XRP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되면서 이 저평가 해소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요, XRP 지수 2달러에서 3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ETF랑 유사한 기관 자금 유입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공급 효과가 발생하면서 2배, 3배까지도 상승 가능성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재 이더리움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실행 레이어의 오사카 업그레이드랑 합의 레이어의 프로 업그레이드를 합친 명칭이고,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수직 상승시키는 상당한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데이터 가용성의 획기적인 개선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기술이 도입되는 구조이고, 블록가스 한도가 증가되면서 기존 4,500만 가스에서 1억 5천만 가스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되는 변화입니다. 이게 블록당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10배 이상의 용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는 모든 노드가 모든 블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야 됐었지만요, 이번에는 피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노드들은 데이터의 샘플만을 검증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드의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면서 처리 용량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게 왜 수익이 5배, 10배 증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메토건 측에서는요,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익을 5배, 10배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 언뜻 봤을 때 용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박리담회랑 시장 확장의 논리가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레이어2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저장 비용이 낮아지면 수많은 레이어2 체인들이 더 자주 더 많은 데이터를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다른 베이스, 아비트럼, 그리고 옵티미즘까지도 여러 가지 주요 레이어2 트랜잭션 빈도가 급증을 하면서 전체 볼륨이 단가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커지는 흐름입니다. 이런 블록 공간이 늘어나더라도 고빈도 트레이딩이라거나 인공지능 에이전트 같은 새로운 수요처가 폭발을 하면서 블록 공간에 대한 경매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어2 데이터 기록에 대한 최소 수수료 메커니즘이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하한선을 보장하는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자금의 유입이 예상이 되고, 확장성이 해결된 이더리움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토큰화된 자산을 발행하기에 최적의 플랫폼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 블랙록의 비델 펀드 같은 RWA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비가 네트워크의 중장기적인 수익원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대반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RLUSD랑 엔터프라이즈 결제 생태계가 완성되는 2026년을 바라보는 리플의 전략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XRP라는 코인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요. 이 규제 준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략인데요. 그 중심에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신탁회사 인가를 받은 자회사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리고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준비금 100%로서 미국채랑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BNI 멜론이 주 수탁은행으로 선정돼가지고 기관 투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신뢰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업홀드의 리워드 프로그램에 RLUSD가 통합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RLUSD가 등장하면 XRP는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구상은 XRP를 RLUSD를 포함한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조인데요. 이 유동성 허브 측면에서 봤을 때 국경 간에 송금할 때 A국 통화를 RLUSD로 바꾸고 또 이런 것들을 전송한 뒤에 B국 통화로 전환하는 과정, 여기서 XR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특히 리플 레저 기반의 자동화 마켓메이커랑 결합을 하면서요. 환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 이 트러스트 라인 확장되면서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자산을 주고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이 트러스트 라인의 개수가 24,000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과 기관들이 리플 생태계 내에서 RLUSD랑 XRP를 활용할 준비가 맞춰졌다. 이런 신호겠죠. 결국에 다가오는 12월 5일 PCE 발표 전후의 변동성들은 이 투자자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장은 맹목적인 비행을 하고 있지만요. 이 스마트머니는 이미 2026년에 청사진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DCA 전략을 살펴보면은 현재 시장은 정부의 공백으로 인해서 과도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이러한 시기에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량을 늘리고 상승할 때 줄여나가는 이 기기적 매수는요. 변동성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번 2025년 말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데이터 발표 지연 자체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균열들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와이즈 측에서 제시한 2026년 전망 자체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과 이더리움이라는 고수익 플랫폼 그리고 리플 XRP라는 규제 준수 결제망이겠죠. 12월 5일 여기서 사라졌던 데이터가 공개되면 시장은 반드시 요동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소음 너머에 있는 거대한 신호를 봐야 되는 시점인 거고, 정부는 멈췄었지만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지연되어도 자금들은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안개가 걷히고 나서 그 뒤에 드러나게 될 2026년의 승자들과 함께할 준비를 마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상승장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상승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요. 언제 오르나, 언제 상승장이 다시 돌아오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상승을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막상 그 타이밍이 왔을 때도 어디서 팔아야 되나, 얼마나 익절해야 되나, 어디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아무 계획도 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언젠가 상승장은 온다. 이런 사실 자체는 변한 적이 없고, 이 시장은 결국에 하락할 거다. 그리고 저점 찍고 또 반등하고 또 상승하고 고점은 될 거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상승을 어떻게 맞이할지 준비하는 거겠죠. 지금처럼 애매한 하락들, 지루한 박스권들, 조금씩 눌리는 구간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시장의 실증을 느낄 거고요. 관심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준비가 헐거워지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점부터 미래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준비 구간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의 시간을 내서라도 단기 저점 구간에 단 한 개의 리플이라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려는 연습들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요. 처음부터 단기 저점을 한 방에 매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신기한 거는 아주 소액 혹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리플을 테스트처럼 매수할 때 이때 단기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릴 때 비중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기 저점을 잡아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낮은 비중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런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상승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되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내가 왜 저기서 샀을까? 내가 저기서 왜 못 샀을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식의 후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탁해 보이고 또 하락이 길어 보이고 단기 저점이 자주 흔들리는 이런 시점이야말로 미리 분할 매수 계획을 잡아두면서 미리 분할 익절 타점을 정해두고 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이 상승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한테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 결국에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는 건요,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평소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꾸준함이 투자시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그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